도보 5분 깔끔해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작은 부엌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책상과 책꽂이가 보이네요. 발코니도 있어요. 29형 주방과 식당, 거실,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발코니가 따로 있고요. 욕실, 화장실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정리수납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분들은 미닫이와 안전바가 있겠고, 청년과 대학생은 책상, 가스, 쿡탑 2구짜리 작은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있습니다. 36형과 44형 거실 겸 침실과 침실 2 발코니가 있습니다. 44형 17평 정도 되고 거실 겸 주방, 침실 2 발코니가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장이 있고요. 맞은편에 팬트리가 있어요. 토에 피어도 꽃이고 깨깔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안녕하세요. 쓸모있는 주거복지수다 정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LH에서 공고가 났습니다. 바로 오류동 행복주택입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인데요. 서울과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면 모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서울 진입을 원하셨던 분들 이번이 기회시겠죠?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됐습니다. 교통이 좋고 생활권이 좋은 곳으로 많이 홍보가 됐었는데요. 당시에는 매우 고가였는데 요즘에는 너무 비싼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한 중상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상호 전환하면 임차료는 8만 원대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행복주택 단점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너무 작다는 겁니다. 지금 최저주거 기준이 개정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면적 27제곱미터 이상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행복주택을 보면서 했습니다. 오류동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예비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분들 모두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없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서울에 거주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눈 크게 뜨고 확인해주세요. 그럼 주택 먼저 보시겠습니다. 1호선 오류동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여기서 아주 가깝네요. 외관인데요. 깔끔해요. 오류동 행복주택이라고 써 있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칼국수집, 빨래방, 찜닭집들이 있습니다. 16형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분들이 신청 가능하세요. 총 80가구 모집합니다. 7평 정도 돼요. 작고 소중하네요. 원룸이고 현관에서 들어오면 작은 부엌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고 책상과 책꽂이가 보이네요. 발코니도 있어요. 대학생의 경우 월세를 최대로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86,000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 청년 임대 기준 있잖아요. 소득이 있는 청년일 경우엔 제시된 기준 소득으로 적용이 되고요.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는 청년이면 대학생 임대료가 적용되십니다. 청년, 대학생 모두 10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29형입니다. 대학생, 청년,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 신청 가능하세요. 12평 정도 됩니다. 주방과 식당, 거실, 침실이 분리되어 있는 형태예요. 발코니가 따로 있고요. 욕실, 화장실 맞은편에 팬트리 공간이 있어요. 정리수납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령자분들은 미닫이와 안전바가 있겠고, 청년과 대학생은 책상, 가스, 쿡탑 2구짜리 작은 냉장고가 옵션으로 들어있습니다. 일반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미닫이도 아니고요, 안전바도 없고요, 책상, 가스레인지, 소형 냉장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씩 다른 걸 확인해 주세요. 월세를 최대로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월세는 11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가능하네요. 대학생, 청년 10년, 주거급여 수급자분들과 고령자분들은 20년 거주 가능하십니다. 36형과 44형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분들이 신청 가능하고요. 36형은 200가구, 44형은 70가구를 모집합니다. 36형은 14평 정도, 거실 겸 침실과 침실 2 발코니가 있습니다. 44형 17평 정도 되고 거실 겸 주방, 침실 2 발코니가 있습니다. 현관에 신발장이 있고요. 맞은편에 팬트리가 있어요. 월세를 보증금으로 최대 전환하면 월세는 18만 원에서 20만 원대까지 가능하십니다. 자녀가 있다면 14년, 없으면 10년 거주 가능하세요.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두껍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신청 자격, 선정 방법 안내입니다. 공통 신청 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대학생과 청년은 본인만 무주택 상태면 됩니다.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은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시는 거예요. 대학생은 대학에 재학 중이시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분이신데요. 나이 제한 있나요? 없죠. 만합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학원생 안 돼요. 방통대, 사이버대 이런 식으로 원격으로 운영되는 대학도 안 되세요.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 혼인 상태 아니에요. 이혼 가능하죠. 혼인 상태가 혼인 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청자와 부모님의 소득의 합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약에 부모님이 안 계셔서 1인 가구시라면 120%, 2인 가구라면 110%입니다. 여기에 부모님은 주민등록상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도 부모님 소득을 합친 거예요. 자산은 신청자의 자산만 확인하고 1억 400만 원 이하 자동차 소유는 안 되십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일부, 인천에 거주하시고 있으면 혹은 학교가 이곳에 있으면 1순위시고 모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격 요건만 맞추시면 추첨으로 뽑는 겁니다. 청년 유형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신 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이십니다. 여기에 이 세 가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신 지 5년이 안 된 분들이에요. 사회초년생도 나이 제한 없어요.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예를 들면 학교 졸업하고 결혼하신 여성분 중 아이들 다 커서 집을 구하셔야 되는 상황, 뭐 이런 분들도 가능하시겠죠. 혼인한 상태가 지금 아니셔야 해요. 돌싱 가능하죠.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 100% 이하시고 1인 가구면 120%, 2인 가구면 110%입니다. 자산은 해당 세대 기준 2억 5,4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세대는 청년이 부모님과 함께 살거나 자녀와 함께 살 경우가 있겠죠. 그때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을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결혼 전에 엄마랑 둘이 살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때 만약에 제가 세대주였다. 그러면 엄마와 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와 제가 같이 사는데 엄마가 세대주이고 제가 세대원이다. 그러면 제 소득과 자산만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너무 쉽죠? 혼자 산다면 혼자의 소득과 자산을 보는 거고요. 청약저축 가입만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냐? 입주 전까지예요. 이분들 서울시나 인천, 경기도 일부에 살고 계시면 혹은 회사가 있다면 모두 1순위시고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7년이 안 됐거나 자녀가 6세 이하일 때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났어도 20년이 지났어도 금술이 너무 좋아서 막내가 6세가 안 됐다. 신청 가능한 거예요. 제 둘째 36개월입니다. 결혼한 지 12년이지만 저 신청 가능해요.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세대를 구성할 사람,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소득과 자산을 모두 합쳐서 봐요. 당연히 두 분 다 무주택 자격을 갖추셔야 하고요. 한부모 가족은 서류상 한부모입니다. 법정 한부모 가족 아니에요. 자녀가 만 6세 이하여야 합니다. 요거 조금 미성년으로 확대되면 좋겠어요.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엄청나요. 먹기도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때 주거 안정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한부모라면 생활, 경제활동, 자녀와의 소통 이 모든 것들 혼자 해내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일인데요. 그러니까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이분들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라면 120% 이하입니다. 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하입니다. 청약저축 입주 전까지 가입되셔야 합니다. 이분들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서울시나 경기도 일부, 인천에 거주하시거나 회사가 있다면 신청 가능하시고 모두 추첨입니다. 고령자, 만 65세 이상, 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 3,803만 원 이하시면 모두 추첨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구분 없어요. 강원도, 부산, 제주도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세요. 65세 이상이신 고령자 유형은 주거약자 유형 주택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선정해요. 주거약자형은 4층 이하고 미닫이문, 욕실에 안전바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령자 주택은요, 복도에도 안전바가 있어야 하고요. 야간 센서 등 미끄럼 방지 패드 등 다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행복주택은 주거약자형에만 설치된 걸로 나와요. 그런데 고령자 주택은 다 설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서 요건 제가 확인해보고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이기만 하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신청자 본인 주거급여 수급자이거나 배우자, 부모님, 자녀, 같은 세대의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세요. 모두 추첨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규정 없고 전라도, 충청도 모두 다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모집 일정 안내입니다. 공고가 5월 15일에 났습니다. 만약에 집을 팔았다면 그때 무주택 자격을 얻으시는 거잖아요. 이 15일 전에 등기가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분양권이 있다. 그럼 유주택자이세요? 안 되세요? 신청 접수 5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8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과 방문 접수를 동시에 받습니다. 시간 엄수하시고요. 이왕이면 27일 화요일에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방문 접수는 65세 이상 분들과 장애가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왕이면 모바일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핸드폰에 공인인증서, 간편인증서 있으셔야 하겠죠? 서류 대상자 발표는 6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 이후 홈페이지나 LH 청약 플러스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문자 안내를 한다는 말이 없어요. 보통은 문자로 오긴 하거든요. 하지만 안내가 없으니까 홈페이지나 앱 통해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9월 12일 금요일 오후 5시 이후 홈페이지와 ARS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유의사항, 예비 입주자 모집입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대기 중인 예비 입주자가 있는 주택이 있고 대기자가 0인 주택이 있죠. 그래도 예비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로 선정되시면 입주까지 자격을 유지하셔야 해요. 중요한 거, 청년 유형과 신혼부부 유형은 청약 신청하시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현재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전세임대주택 외에 재개발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 국민임대 다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별로 다 기간이 다르잖아요. 전세임대는 기존 주택일 경우 30년, 매입임대는 20년, 국민임대는 30년 이렇게 다 거주기간이 다른데요.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거주를 하게 됐다. 그러면 거주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세임대주택에 10년 거주하다가 행복주택 이번에 신혼부부에 당첨이 돼서 입주를 하면 저는 다시 14년의 거주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주택에 입주하면서 다른 행복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기존 거주 기간을 뺀 나머지 잔여 기간만큼 그 새로운 행복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세요. 임대주택은 청약도 계속 할 수 있고 임대주택도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공공주택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공성의 특성이에요. 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배제성입니다. 누굴 제치고 내가 앞서야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공성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따라서 더 많이 열려있다는 거 말씀드려요. 여러분, 현재 공공성이 많이 무너졌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공공성에 자꾸 낙인을 심어요. 이런 거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야, 가난하면 어째 이런 식으로 낙인을 막 심어서 심리적으로 신청하기 어렵게 막 만듭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라고들 이야기하고 저도 여기에 조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타인이 심어놓은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공 시스템을 통해서 임대주택을 활용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류 대상자 발표일 다음 날이 6월 3일 대선일이에요. 우리의 이익을 따라가는 그런 대통령에게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맑은 얼굴로 다시 뵙길 바라며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